지오지브라를 이용하여 기어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기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반적인 기어의 모양이 있으면은 단면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하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간단화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심 요 원은 기하의 중심 원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빨이 끝이 있고 아래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빨의 끝과 아래쪽에서 지금 이 원은 이 중간 부분, 즉 다른 쪽의 이빨과 맞물어 떨어지는 그런 중간 부분을 가지고 동그랗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빨을 보게 되면, 기하 이빨을 보게 되면 그 이빨이 기하의 중심, 중간 선을 갖다 표시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지오지브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브라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하나 만들고 지오지브라를 작성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기어를 만들고 그것이 애니메이션 되면서 돌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 원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작업을 할 거고요. 지오지브라의 원 만들기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원과 중심점과 그 다음에 반지름을 갖는 원을 만들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점을 이제 찍으면은 이제 A라고 하는 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 반지름 2인 원을 만들고,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는 계속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에다 포인트를 다시 찍으면은 6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4인 원을 만들고, 자, 그럼 두 개의 기업이 이제 1대2가 되겠죠. 만듭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만들 때마다 점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점 B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도 만들어지고, 서클이죠. C는. 그 다음에 D는 서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서클이고요. 여기 지우시고 싶으면은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하게 되면은 지워지죠. 다시 만들어 볼까요? 다시 원 아까 만들었던 거 서클 위드 센터, 여기다가 점을 찍고 반지름을 아까 2를 줬었죠. 다시 만들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원 위에 존재하는 어떤 포인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돌릴 건데요.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여기 포인트, 일반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 온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포인트 위에다가 마우스를 찍으면 점이 만들어집니다. 요 C는 마찬가지로 여기 원 C에 대해서도 해볼까요? 누르지게 되면은, 자, 계속 누르면 요 선택된 내용이 진행되니까 다시 풀어주고 화살표로, 그 다음에 이걸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원을 따라서 돕니다. 왜냐? 이 포인트가 원 위에 만들어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요것이 하나의 이빨이다, 기어의 이빨이다 가정을 해서 요것이 이제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특정 기어에 있어서의 특정 위치 또는 특정 이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건 이제 돌려주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값이 계속 변해야 되는데, 지오지브라에서는 여기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 선택하고 화면에다 찍으면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우리가 각도를 0서부터 360도, 시작은 0서부터 360도까지 가는 그 슬라이드를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할 때는 0서부터 360 갔다가 365에서 다시 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실러팅은 그런 것이거든요. 계속 증가하는, 즉 0에서부터 365도로 증가한 다음에 다시 또 0에서부터 365도로 증가하는,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하도록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선택을,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하면은 이것이 계속 애니메이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면서 요 왼쪽의 대수창에도 슬라이더 변수 값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는 요 알파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겠죠. 네. 자, 임시로 정지를 시켜놓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rotate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rotat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rotate라는 명령을 찍으면은 이게 한글로도 되는데, 한글로도 아마 회전이라고 치면은 나올 겁니다. rotate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것은, 그렇죠. 지금 여기에 좋겠네요. 객체를 어떤 그 포인트를 몇 도를 돌리는데 axis of rotation, 중심점이 어떻게 되느냐. 위 있게 맞겠네요. 객체, 각도, 그 다음에 회전할 중심점. 그럼 로테이터 해가지고 우리가 C를 돌릴 거죠. 가로하고 C를 돌릴 건데, 각도는 알파. 밑에 보면은 알파가 있어요.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알파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뭘 중심으로 하기로 했죠? 포인트를 A를 중심으로 해서 돌리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키면은 보세요. 이거 돌아가죠. 프로그램이 조금 지금 렉이 걸리네요. 네. 자, 이렇게 돌아가고, 그냥 이제 이게 회전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빨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어에 있어서의 특정 위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이빨이 돌고 있고요. 돌고 있는 이빨을 얘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D가 B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도 로테이트 써주면 되죠. 로테이트 D가, 그렇죠, 알파만큼씩 돌아가면 되겠죠. 여기 다시 콤마 하고 알파만큼씩. 근데 알파가,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은 이제 B를 중심으로 돌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알파가 돌아가는 각은 여기 왼쪽에 있는 기아가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속도가 아니죠. 왜냐면 얘가 반지름의 크기만큼 반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렇죠? 보면 알겠죠. 이게 한 바퀴 돌 때 얘는 반 바퀴를 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는 기준을 곱하기 해서 2분의 1로 해야 되죠. 수식으로 따지자면 라디우스 라고 그러는 명령어가 있는데, 라디우스 해가지고 위에 보면은 C라고 그러는, 그쵸? 작아져야 되니까, C가 맞네요. C라고 그러는 것과 나누기 슬래시 라디우스, 그 다음에 D라고 그러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는 원의 반지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테이트가 되는 알파 값은 반비례에 의해서 D가 4분의 2, 2분의 1로 각도가 줄겠죠. 그리고 돌아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방향은 사실 반대 방향이에요.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 해주게 되고,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걸 갖다 좀 더 박진감 있게 보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두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걸 0으로 갖다 놓고 이때 두 개가 이제 같은 맞물린 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자면 이걸 해서 맞물리는 점에다가 두 개를 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돌 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기 돌아올 때 이 오른쪽 거는 반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요 위치에다가 그냥 그 기어를 갖다가 포개 놓으면 되겠죠. 기어를 포개 놓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작동한 대로 어떤 위치점이 어디로 간다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좀 축소를 시킬까요? 휠 마우스를 써서 좀 휠 마우스를 이렇게 좀 축소시킨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중소하고 여기다가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반지름 3을 갖고 있는 이 정도에 만들고 반지름은 3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잊지 말고 화살표로 돌아오고 이 정도 하고 여기에다가도 포인트 온 오브젝트를 해서 하나를 이렇게 심어둬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렇죠? 얘를 바꾸고 싶으면은 반지름이 1인데 반지름을 0.5로 하면 더 빨리 돌겠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얘가 만들어진 게 어디 만들어졌냐면요. 여기 선택하면 여기 나옵니다. 서클 요거죠. 3 요거를 3으로 하지 말고 1로 해서 봅시다. 좀 모양이 커야지.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돌리는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걸 돌리는데 여기서 돌아갈 때는 로테이션 한번 해봅시다. 로테이트 하고 이번에는 2를 돌릴 거 아니에요? 2가 아니라 G 뭐죠? F인가요? 포인트가 두 개가 생겼네요. 어떻게? G는 올려놓은 거고요. 지금 뭐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빼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뭐죠? 얘는 뭐고? 두 개가 생겼어요. 이거는 딜리트해서 지웁시다. 이 F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돌릴 건데 로테이트 F를 돌리는데 F를 얼마를 돌려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고 남겨둡시다. 그 다음에 중심은 당연히 2를 해서 중심을 해서 돌려야겠죠. 그럼 때 얘가 돌아가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 F가 돌아가는 거는 얘하고 물려서 돌아갈 거잖아요. 이렇게 완성이 안 됐다고 자꾸만 나오네요. 자, 얘가 하고 물려서 돌아가니까 얘가 돌아가는 각도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기어의 회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어가 회전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어가 회전하는 거는 여기 있는 여기 도는 거죠. D'가 얼마만큼 회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D'가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지금 현재 위치가 B하고 D'가 벡터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것이 여기 있는 각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 앵글이라고 그러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앵글 각도를 알아내는데 각도는 벡터 즉 B에서 D-로 가는 벡터 값의 앵글 값을 알아내라. 그렇죠? 앵글 값을 알아내고 그 앵글만큼 돌려준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되나요? 자,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얘도 돌긴 도네요. D'에 따라서.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얘가 반바퀴 D-가 반바퀴 돌 때 얘도 반바퀴 도네. 반바퀴 돌죠? 예. 근데 이거 맞나요? 맞지 않죠. 왜냐면은 얘는 작잖아요. 자, 이게 4하고
요게 1이니까 4분의 1만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반 바퀴니까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8분의 1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 아니네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8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네. 그쵸? 8바퀴. 자,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가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다가 돌아가는 앵글에, 이 앵글에 8배가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라디우스, 얘와 얘의 비율을 찾아내서, 라디우스, 이게 C였나요? 그 다음에 라디우스, 그 다음에 E, 의 비율만큼씩 여기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을게요. 8배가 된다고, 아까 8배 맞나요? 아니죠. 4대 1이니까 4배. 그쵸? 4배. 4를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 되지. 그죠?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자, 정신없이 돌아가죠. 한 바퀴 돌 때 하나, 둘, 세 바퀴 도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뭐 얘가 반 바퀴네. 그죠? 반 바퀴니까 4바퀴, 2바퀴를 돌아야 되나요? 한 바퀴, 2바퀴. 맞네. 그죠? 자, 이걸 갖다 멋있게 애니메이션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이게 돌아갈 때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에서 돌아가는 걸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사실 얘를 조절을 해서 0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걸 보겠어. 그러면 사실 여기 D값을 갖다가 여기서 값을, 기준이 되는 값을 이렇게 바꿔서, 시작되는 값을 바꿔서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은 F값을 이렇게 바꿔서 얘는 0일 때 이만큼 벌려놓고 시작을 하네요. 얘가 왜 벌려져 있을까요? F를 D만큼 돌리는데, 얘는 또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0일 때는 상관없는데, 얘가 이렇게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 때문에 얘도 바뀌는 거고요. 또 요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으니까, 요걸로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요걸 조절해서, 여기서 시작한다고 치자.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면은, 얘도 지금, 두 개의 위치가 상호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 맞춰서, 이렇게 놓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문제는 사실 없긴 하네요. 얘는 여기서 시작하는 걸 보고 싶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탕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기어들이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감이 잡히나요? 자, 그럼 기어가 돌아가고, 여기서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위치가 이렇게 붙고 싶어, 저렇게 붙고 싶어 하고 위치를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안 움직이네요. 잠깐만요. 얘는 아까 만들 때 객체 위에다 붙였나봐요. B를. 그래서 지금 B를 한번 볼까요? X-액시스에 붙여버렸네요. X-액시스가 아니라 사실 A처럼 얘는 또 여기 붙었네요. 네. 공간상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딱 하는 순간 여기다 붙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공간상에 여기 만든 요거처럼. 하여튼 처음에 만들 때 좀 잘못 만들었어요. Y축에 자동으로 붙어버리고 X축에 자동으로 붙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은 따로 만들 때 그럼 원점에다 만들지 말고 공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원점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럼 더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0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고 싶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 이제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일 것은 동심 기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렇죠? 여기 보면은 기어가 이렇게 좀 작은 기어가 동심축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물론 회전 방향은 같죠. 회전
속도는 같겠죠. 위아래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데는 지차가 확 기어의 크기가 확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이중 기어를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 이걸 갖고 만들까요? D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들면 되겠죠. 라디우스를 하나 만드는데 B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1.5 라디우스 1.5로 반지 맞나요? 맞네. 4, 5, 7이니까 1.5로 해서 반지름 1.5로 해서 반지름 1.5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과 여기서 만들어진 이때 만들어진 요거는 이제 원 아이고 그러면 여기 문제가 여러분한테 만드는 게 항상 여기 중립으로 돌려놓게 항상 화살표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다 붙어버렸네요. 이렇게 아무튼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봅시다. 이것을 이제 얘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돌아가는데요. 여기다가도 이제 뭐 하나 만들어야겠죠. 여기다가도 이제 이중 기어에서 2층 기어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 객체 위에 한번 여기다가 만들고요. 그렇죠. 근데 얘가 회전하려면 얘의 각도는 사실 얘가 회전하는 각도하고 동일하게 돌면 되겠죠. D-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로테이트 해가지고 로테이트 G는 각도 D-의 각도는 다시 앵글 해가지고 D- 각도는 벡터 B에서 D- 라는 각도의 앵글만큼씩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는 중심축을 B로 해서 돈다. 해놓으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같이 돌죠. 지금 위치는 이렇게 놓고 여기 시작할 때 위치를 어디서 보고 싶느냐. 그래서 얘도 중심축에서 보고 싶다면 얘를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시작하게 되면 같이 동심축이니까 요 D-와 G-가 같이 돌죠. 여기서 또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기어를 연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갖다 와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어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더 확장하는 2단계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직선 관절을 갖다가 달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